수수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밤입니다. 그동안에 학교 엄마 시리즈를 쭉 올리면서 그동안에는 나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굉장히 버럭 화를 많이 내거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굉장히 집착과 여러 가지 거리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좀 특수한 엄마들 어떻게 상대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친한 엄마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친한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이 안 겹쳐요. 그러니까 겹친 경우도 있는데 제가 굳이 아이가 어떤 아이랑 친하다고 해서 그 엄마랑 친해지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저랑 맞고 저랑 편한 사람하고 사귀거든요.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이들끼리 이름도 잘 몰라요. 같은 학교인데. 그리고 정말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 언니랑 저는 너무 이제 친하게 교제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멘토처럼 언니랑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끼리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되게 잘 지내면 그 엄마랑 뭐 마주치면 인사 정도도 하지만 굳이 막 내 아이가 친하니까 나도 뭐 친해져야 된다든지 그 관계는 부자연스러워지면 안 되거든요. 나랑 잘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고 또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런 관계에서 해야지 이게 오래 가지. 아이 따라 꼭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를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친구가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해가지고 막 레슬링 해가지고 머리를 이제 굉장히 바닥에 크게 박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너무 무섭고 막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은 되게 심한 바닥이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께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동일했고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되게 미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오해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바로 저는 사과를 하고 이렇게 바르고 되게 좋은 친구인데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해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되게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다가오시고 근데 요즘에는 사과하고 이러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쿨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거는 진짜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네요. 세 가지 더 있네요. 그리고 함부로 조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동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더 뭐 아이를 더 많이 길렀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뭐 어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조언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시기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냥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오지랖식으로 막 하는 것이 상대방은 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조언하는 건 진짜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작은 일에도 조언하지 말고 특히 아이와 관계된 거 절대 조언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엄마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것보다 아이의 행동이 엄마들은 보통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 건드렸을 때 굉장히 민감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하건 그 엄마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거를 뭐 어떻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특히 아이와 관련돼서 조언하지 않기. 그리고 이 부분을 막바로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언니라고 하거나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무례한 거거든요. 특히 언니라고 해도 언니라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다 존중을 하고 존댓말을 하고 누구 어머님이라고 부르다가
정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마음이 잘 맞는다고 했을 때 저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살 차이면은 계속 이제 그렇게 지내고요. 예를 들면 저보다 어떤 분이 10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 어머님이라고 계속 하기에는 좀 더 이렇게 뭔가 그 거리가 굉장히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분인데 한참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났을 때 전 저기 언니라고 좀 부르고 싶기도 한데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해도 항상 누구 어머님이라고 제가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한은 저는 항상 존대하고 항상 존댓말을 쓰거든요. 상대방에게 항상 물어보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을 얘기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나랑 마음이 편하고 친하다고 해도 너무 막바로 말을 트는 거는 좀 저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거. 동조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고 또 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거는 엄마들과의 관계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내가 부드럽고 그리고 되게 배려하면서 말해도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나를 호구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되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드럽고 되게 착해 보이지만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야.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솔직함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자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막 이렇게 간다고 해도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가 있다 소신이 있고 되게 부드럽지만 또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얘기했는데요. 다음에 또 더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더 찍도록 할게요.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